네, 반갑습니다. 정관용 변호사입니다. 저는 15년차 정책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고요. 노동법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하나 승소했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얼마나 이것이 또 쉽지 않고 그것이 또 신고당한 것이 대표이사나 경영진일 때 어떻게 법적으로 좀 방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승소 사례를 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대리에서 방어에 성공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외국계 기업의 대표이사셨습니다. 그리고 신고인은 해당 기업의 인사 담당자였거든요. 인사 실무자가 근로기준법과 이제 사내 가이드라인을 이제 치밀하게 그렇게 분석해서 신고를 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이 신고인과 그리고 대표이사 피신고인의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대립 이런 거를 좀 넘어서서 고도의 법리 공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사 담당자가 신고를 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내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었고 그뿐만 아니라 외부에다가 노동청에다가 근로기준법 76조의 3 제6항을 위반했다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일종의 형사 고소까지 대표이사에 대해서 제기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당시 문제됐던 대표이사의 발언 중에 예를 들어서 인사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 이렇게 대표이사가 지시를 했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있었는데요. 대표이사는 이제 기한 내에 필수 데이터가 누락된 채 올라온 보고서를 이제 보니까 신고인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에 대해서 이런 식의 데이터는 데이터가 없는 보고서는 이거는 우리 어떤 회사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당장 이것을 좀 보완을 해라. 그리고 제대로 또 그 보고서를 좀 작성해라. 이런 것을 질책을 하고 좀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신고인인 인사 담당자는 이거는 상당히 자기에게 어떤 강하게 무리한 업무 지시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한 자기가 인격모독을 당했다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직장을 괴롭힌 주장을 또 했던 그런 내용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이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구체적인 발언을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발언들을 또 하나하나 문제 삼으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직장 내 괴롭힘 사유들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요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참 좀 어려운 것이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때 어떤 트렌드가 좀 있냐면 많은 사유들을 신고인이 거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개라도 걸려라 이런 식의 신고가 좀 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신고인 입장에서는 또 여러 사유들을 해서 직장 괴롭힘 신고가 좀 인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트렌드가 좀 있어서 점점 직장 괴롭힘 사건이 좀 복잡해지고 사실관계 하나하나까지 발언까지 따져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좀 복잡하게 현재 실무에서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투트랙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 회사의 규정 또 회사의 또 상황 지시에 따라서 국내 대형 로펌 최고 로펌에서 제3의 조사기관으로 이렇게 회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펌에서 6시간에 걸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피신고인으로서 이제 조사를 좀 받았습니다. 저는 이 조사에서 또 대형 로펌 조사에서 제가 대리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장장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조사 담당하는 파트너 변호사는 상당히 검찰 정관 출신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은 경력과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 베테랑 최고 로펌의 파트너여서 그래서 상당히 상당히 쉽지 않은 조사였고 담당 변호사 3명이 이제 6시간 동안 조사를 계속 좀 할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사 과정에서 제가 있으면서 조사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때 그 피신고인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담당하는 분들은 이것이 그 주관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들어간 것이냐, 또한 어떤 괴롭힘하려는 목적이 의도가 들어간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또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감정이 좀 있었다 뭐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런 거 그래서 어떤 발언을 이 조사 당시에 좀 하느냐가 그 조사의 발언이 그 조사하는 변호사의 그 문답서에 다 이제 기재가 되기 때문에 향후 그 조사의 이제 결과 보고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향후 또 혹시 형사 재판이나 혹은 노동청의 조사나 혹은 민사 뭐 손해배상소송 같은 것들 그런 것에서 이제 증거로도 제출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리한 증거로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사 당시에 여러 그 진술을 잘 우리가 대응하는 그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이사의 어떤 지시가 감정적인 어떤 그런 화풀이나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업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대표이사 피신고인의 질책의 근거가 명확한 어떤 회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었고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좀 입증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을 뭐 예를 들어 업무를 어느 기한까지 좀 긴급하게 보완해야 된다는 것 역시 해당 업무의 프로젝트가 시급성과 그런 것들이 있었고 당시 회사가 상당히 발전하고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우리 회사의 통상의 기업 관행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그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또 대응을 했냐면 두 번째로 아까 이제 그 대형로펌의 조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신고인이 또 노동청의 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까지 했기 때문에 노동청의 조사를 또 받았습니다. 근데 노동청의 조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형로펌이 객관적인 조사를 한 그 진정사건의 조사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노동청의 조사가 또 말씀드린 고소사건의 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총 3번 받은 것이죠. 대형로펌의 제3기관의 조사, 진정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에 대해서 노동청의 조사, 그리고 고소에 대해서 노동청의 조사 이렇게 3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의 조사에서도 저의 대응 전략은 같았습니다. 저희 의뢰인 피신고인과 같이 논의를 해서 대응 전략을 이제 또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감정적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 그 피신고인의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업무의 적정 범위 안에 있었다. 이것을 잘 입증하고 세밀하게 그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또한 변호인 의견서로 그것을 뒷받침하고 조사 당시에 변호사가 개입해서 또 그것을 조언을 조사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말까지 보완 지시를 한다든가 긴급하게 보완 지시한 거 이것이 통상의 범위 내에 있었다. 이거 아까 제가 또 설명드렸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또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은 이 3번에 걸친 조사에 걸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은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매우 리스크가 사실 컸던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형사 고소 부분도 무혐의를 불송치, 불기소, 혐의 없음 의견으로 그렇게 해서 이끌어내어서 사건을 완전히 깔끔하게 문제없이 해결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요, 억울함을 토로한다고 그런다고 사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어떤 전략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증거와 사실관계 주장과 그리고 그것을 변호인이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최신 판례와 최신 사례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이 이것을 또 잘 대응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의뢰인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의뢰인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요. 전문가를 선임해서 진짜 직장 내 괴롭힘 전문 변호사
선임해서 같이 잘 대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사실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사건들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회사나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을 가지고 징계위원회 위원을 한다든가 혹은 그것에 대해서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부 펌의 외부 조사기관 선정처럼 제가 또 외부 조사기관 정책법률사무소 정관현 변호사가 외부 조사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또 외부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신고인을 대리해서 직장내 괴롭힘을 하지 않았다는 변호도 하고 직장인 괴롭힘이라는 대리도 하고요. 그리고 요 사안과 같이 피신고인을 대리해서 직장인 괴롭힘이 아니었다 이런 그런 사건도 진행하고 아주 제가 모든 사건들을 어떤 위원으로서 조사자로서 또 변호인으로서 신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지금 모든 방면에서 좀 하다 보면 정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요즘 많고 그것이 조금 과할 정도로 아직 실무가 좀 정리되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시작된 지 한 7, 8년 정도밖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좀 실무에서는 많은 혼선과 많은 고통과 사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이 사안처럼 대표이사나 경영진을 향한 신고는 초기 조사 단계의 진술 하나가 조직 전체의 경영 리스크가 사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적 대응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우리의 자료, 증거, 그리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정확하고 세밀한 법적 논리와 판례와 이런 것들을 들어서 어떤 일관된 논리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론을 정말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재 이런 유사한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여러분 상담을 오십시오. 상담하는데 큰 비용 사실 어떻게 보면 들지 않고 뭐 상담료나 이런 것들이 정말 후에 문제를 생각한다면 큰 비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많이들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셔서 제가 그것이 맞는지 진단도 해드리고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어떤 심층 상담을 하면 한 번은 제가 또 기본 상담 외에 그렇게 좀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정책법률사무소 정관현 변호사 이렇게 오시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정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에게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사나 한국고용노동연구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노동인권에 관한 보호를 위한 사례 연구를 했고 한 1, 2년 후에 또 제가 직장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이 사안에 대해서 또 다른 연구도 같은 기관에서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판례와 실무례를 또 많이 확인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들에 대해서 또 같이 문제가 되실 때 같이 고민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책법률사무소 정관현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